그래서 자체 생산 라인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소규모 양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고요. 그게 개발이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관련된 대규모 캐파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향후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규모 양산은 결국은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다는 거죠. 예, 2차 전지라고 해서 이제 뭐 다 던지면 낚이는 게 아니다. 네, 예,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뛰어오르잖아요. 네. 예, 옛날에야 뭐 셀 뜯어보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동박, 네, 첨가제 맞습니다. 뭐 이 네. 정도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주목하라 말씀하셨는데 네. 예,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도 잘 모르겠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네. 뭡니까? 사실 뭐 저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뭐 오늘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다가오는 그리고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섹터를 네. 좀 보자라는 예. 개념인데요. 실제 실리콘 음극재 개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장 가치가 굉장히 희소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소재 업종들은 이제 양극재 활물질에 그렇죠. 상당히 많이 네.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뭐 알루미늄, 동박 같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맞췄다고 봅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에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가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결국은 주행거리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의 수명을 좀 길게 만든다든지 네. 충방전이 빠르게 된다든지 그렇죠. 충전에 대한 속도를 빨리 갖는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이 음극재의 역할은 충전 속도나 배터리 수명을 높이는 것이 이제 음극재의 기능이다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일단 셀 만드는 기술은 좋아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행거리 늘리는 것 저게 이런 게 관심이었지만 그 다음 그렇죠. 단계는 분명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이 충전 속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음극재, 그러니까 속도나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음극재가 소재로 뭘 썼냐면 흑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흑연. 네. 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시에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하면서 네. 예, 그다음에 흑연층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흑연이 부피가 많이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 팽창이 배터리에 우리도 대한 보면 우리도 배터리 뭐 옛날에 네. 그 리튬이나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약간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뚱뚱하게 부풀어오는 현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 때문에 배터리 구조가 바뀌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배터리 용량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천연 흑연의 부피 팽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인조 흑연을 또 썼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섭씨 3000도 열 처리까지 과경을 걷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 부피가 팽창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잡았다라고 볼 수는 네. 있습니다. 다만 인조 흑연 역시 리튬이온 저장 용량이 한계가 굉장히 있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이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용량 면에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실리콘의 단위 용량은 흑연보다 훨씬 더 좋아질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실리콘의 단위 용량이 흑연 대비 10배 정도라고 하니까 흑연보다는 실리콘을 쓰면 용량을 굉장히 늘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장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극재를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이 고용량과 고출력이 가능한 기술적인 어떤 난제가 좀 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음극재 역시 부피 팽창 이슈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아직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충전하면 흑연 대비 약 4배의 부피 팽창이 발생한다고 해요. 실리콘이요? 네. 그럼 뭐 예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장 용량의 한계는 분명히 뛰어넘었어요. 네, 네. 10배까지 올릴 수 있다. 네, 그런데 네. 부피 팽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남아있고 그다음에 방전이 되면 기존 형태로도 복원이 안 된다고 해요. 실리콘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피 팽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난제는 아직은 조금 있는 상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리콘 음극재 침투율이 낮았던 이유는
양극재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그렇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를 꼭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양극재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다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기술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소성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응급제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이죠. 이 슬라이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요. 슬라이온 관련된 그쪽에서 개발한 실리콘 입자로 구성된 대형 배터리 응급제를 이미 특허 출원을 한 상태이고요. 네. 실리콘 응급제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4680 원터형 배터리에 네. 이미 적용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원가 절감 목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방법으로서 양극재와 응극재의 원료 효율을 제시를 했고요. 응극재 같은 경우는 역시 공급이 풍부한 실리콘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잠깐만요.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네, 옛날 그렇죠. 제가 옛날 생각이 잠깐 스쳐가서 야, 네. 배터리도 정말 이렇게 2차 전지가 사실은 끊임없이 뭐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오른 게 아니야. 왜 그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한다 그래가지고 네. 배터리 대여하고 난리쳤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맞습니다. 소재 업체들 못 먹고 산다. 테슬라가 네. 한다. 그런 데서 그런 얘기 좀 쑥 들어갔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의 장벽, 말씀하신 기술의 장벽은 결국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언젠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내재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기술적인 어떤 제한을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응급제 같은 경우에 뭐 공급이 풍부한 실리콘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리콘 원재료에 탄성 이온 폴리머를 코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에서 또 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 되는 네, 거예요. 또 이제 그걸 코팅하는 그렇죠. 방법을 또 네네. 제안해서 새로운 방법인데 그래서 자체 생산 라인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활용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소규모 양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고요. 그게 개발이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관련된 대규모 캐파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향후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규모 양산은 결국은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형 4680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해당 배터리 중에 일부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까 소규모로 제가 양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적용을 해보고 그게 나오면 이제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 적용을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비싸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 포르쉐의 타이칸 EV에 실리콘 응급제 적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배터리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작하게 되어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는 관련된 부분은 대주전자재료가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2021년 파워데이라고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향후의 실리콘 응급제 확대 적용에 대한 이슈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동시에 충전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폭스바겐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BMW인데 BMW도 2025년도부터 뉴 클래스 제품군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46PHI 셀이라고 불립니다. 네. 자체적인 셀이 이름이 있는데 46PHI라는 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탑재를 하겠다 보고 있고요. 해당 셀에는 실리콘 함량을 증가시킨 응급제를 적용하니까 2025년 정도에 네. 실질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적용하기 위한 GM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게 윈디 배터리 사이언스와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협력을 했다고 해요. 이 윈디 배터리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공동 R&D 협약을 올해 9월에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도 2025년도까지 북미에서 연간 100만 대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얼티엄 셀즈 2기가 본격화되는 24년도 정도부터 응급제 관련된 적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어서 2023년도, 24년 넘어갈 때 이 실리콘 응급제는 상당히 시장이 개화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언제 2023년에서 4년이요? 예, 23년에 개화하고 네네.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개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이와 관련된 시장의 반영이 안 됐다 볼 수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밸류체인 테슬라,
LG 에너솔루션, 네. 폭스바겐 뭐 등등 포함해서 공식화되고 있는 시기가 이제 23년, 24년 넘어가면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예. 응급제 기업을 저희가 시장 개화 초기에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네네.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뭐